안녕하세요. 오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, 그러니까 PTSD죠. 이 PTSD의 효과적인 여러 심리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미국 심리학회 APA의 최신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, 또 어떤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는지,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에는 어떤 게 더 맞을 수 있을지 이런 정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. 네, 맞아요. PTSD가 정말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. 그렇죠. 네, 그래서 오늘 APA 자료를 보면서요. 어떤 치료법들이 좀 강력하게 광고되는지, 그리고 특징은 뭔지, 또 최근에 주목받는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APA 자료에서 특히 효과가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치료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? 네,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. 인지처리 치료, CPT라고 하고요. CPT. 네, 그리고 인지치료, CT, 또 지속 노출 치료, PE라고 부릅니다. CPT, CT, PE. 네, 이 세 가지 치료법들은요. 그냥 뭐 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만 받는 것보다는 PTSD 증상을 줄이고 또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확실히 효과적이다.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근거가 있습니다. 와, 근거 수준이 높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. 그럼 그 치료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CPT나 CT는 어떤 방식인가요? CPT랑 CT는요. 그 외상 경험 후에 생기는 생각들이나 믿음들 있잖아요. 네네. 예를 들면 뭐 세상은 너무 위험한 곳이야 라거나 아니면 그건 내 잘못이었어 같은 그런 생각들. 아, 그렇죠.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. 네, 그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의 고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고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생각과 믿음을 다루는 거군요. 그렇죠.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요. 이 두 치료법 모두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PTSD 증상이나 우울 증상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아주 뚜렷했어요. 근거 수준도 중등도 이상으로 꽤 높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흥미로운 건 한 설문조사에서는 환자분들의 한 45% 정도가 CPT를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더라고요. 오, 선호도도 높네요. 그럼 다른 치료법, 그 지속 노출 치료, PE는 어떤가요?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P는 이름 그대로 노출, 그러니까 마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. 외상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상황들처럼 그동안 좀 피하게 됐던 것들 있잖아요. 네,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. 네,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한 치료 환경 안에서 치료자와 함께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아, 점진적으로? 네,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이 기억이나 상황이 더 이상 나를 그렇게 압도하지 않는구나. 이걸 배우는 과정인 거죠. 그렇군요. 연구 결과를 보면 P는 PTSD 증상 감소에 정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어요. 통계적으로 보면 뭐 SMD 값이 마이너스 1.23 정도 나왔으니까요. 와, 마이너스 1.23이요? 그거 정말 큰 효과인데요. 네. 그리고 PTSD 진단 기준에서 벗어날 확률도 높였고요. 물론 우울 증상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. 이것도 근거 수준이 높고요. 아, 그러니까 CPT-CT는 생각과 의미를 좀 다루는 쪽이고 PE는 회피 행동과 직면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거군요. 맞습니다. 핵심 원리가 조금 다르죠? 둘 다 효과가 확실하다니 정말 다행인데 혹시 그럼 이 효과 좋은 치료법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뭐 CPT가 PE보다 더 좋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? 바로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데요. 여러 연구에서 CPT랑 P 또는 뭐 P랑 EMDR이라고 또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거든요. 네, 안구 운동 어쩌고 하는 그거죠? 네, 맞아요.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이런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직접 비교를 해봤어요. 그런데 결과는 PTSD 증상 감소 효과 면에서 통계적으로 막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요? 차이가 없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치료법이 절대적으로 최고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여러 좋은 선택지들이 있고 중요한 건 그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선호도에 맞는 걸 찾는 거다. 네,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절대적으로 우월한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.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희망적인 메시지 같기도 하네요.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쓰기 노출 치료라고 WET 이건 좀 생소한 이름이던데요.
이건 뭔가요? 네, WET는 비교적 좀 새로운 접근법인데요. 말 그대로 외상 경험에 대해서 정해진 어떤 형식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. 글을 쓰는 거요? 네, 근데 이게 슬론 같은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WET가 CPT나 P랑 비교했을 때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비열등성이라고 하거든요. 아, 효과가 뒤지지 않는다. 네, 효과는 비슷한데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, 그러니까 중단율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어요. 치료 중단율이 더 낮다고요? 그건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는 WET 중단율이 24%였는데 CPT는 45%였고요. 또 다른 연구에서는 WET가 13%, P가 36% 정도로 나왔어요. 우와, 차이가 꽤 크네요. 왜 그럴까요? 아무래도 WET가 보통 전체 세션 수가 CPT나 P보다 좀 적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에서 노출하는 것보다는 글쓰기 방식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물론 뭐 글쓰기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효과적인 치료법들보다 어쩌면 더 짧은 시간에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거죠. 흥미롭네요. 글쓰기 치료라. 자, 그럼 지금까지 여러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살펴봤는데요. 실제로 이 치료를 받는 분들, 환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좀 어떨까요? 어떤 걸 선호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시는지. 아까 그 CPT 선호도가 45% 정도로 높았다는 연구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치료법을 고를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? 그리고 이게 나한테 좀 잘 맞을까?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한테 맞는 게 중요하죠. 네. 하지만 어떤 치료든 사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 중단율이 0%는 아니라는 점. 연구마다 다르지만 CPT가 한 30%, P가 한 22% 정도 보고되기도 하거든요. 이건 좀 현실적인 부분이죠. 네,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때로는 치료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막 감정이 더 힘들어지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그럴 수 있군요. 그럼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려면,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? 기법 자체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여러 질적 연구들을 보면요. 결국에는 그 치료자와의 관계,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. 아, 라포 형성 같은 거요? 그렇죠. 그리고 치료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공감하고 동기부여가 되느냐. 또 치료 방식이 얼마나 좀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되느냐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. 이런 것들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단순히 어떤 기법을 쓰느냐, 그 이상인 거죠. 그렇군요. 치료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요인, 관계나 지지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APA 자료를 통해서 CPT, CT, PE 같이 PTSD의 효과가 입증된 여러 심리 치료법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. 또 WET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안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치료법이 최고다, 이걸 찾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여러분 자신의 선호도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며 최적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치료 성공에 있어서 특정 기법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?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료자와의 그 끈끈한 신뢰 관계, 그리고 정말 나아지고 싶다는 그 동기, 또 고통스럽더라도 트라우마를 외면하지 않고 다루려는 그 구조화된 노력 자체,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공통요인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공통요인들이 특정 기법의 효과를 넘어서는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요?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